제갈량의 첫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오돈이 대패하자 조조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러 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형주를 근거로 하면 될 것인데 형주를 빼앗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지요. 그렇지만 유비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의롭지 못한 일을 못하겠소. 내가 어찌 나를 후대한 유표에게 형주를 빼앗단 말이오 라고 하지요. 유표는 병사가 위중해지자 다시 유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형주를 맡아주길 청하지만 유비는 또 사양합니다. 유표는 장자 유기에게 대권을 준다는 유언장을 썼지만 차남인 유종의 생모인 채부인이 국문을 닫아 걸고 막았기 때문에 유기는 유표의 임종을 보지 못합니다. 채부인은 동생 채모와 상의해서 차남인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가짜 유언장을 만듭니다. 그때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오죠. 채모와 괴월 등은 상의해서 결국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유종은 할 수 없이 조조에게 항복하는 글을 바치고 맙니다. 유표가 어렵게 지켜왔던 형주가 이렇게 어이없이 조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유비는 형주가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통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유비는 번성으로 가서 조조에 대항하기로 하고 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갑니다. 제갈량은 관우, 장비, 조운 등에게 신출귀몰한 계략을 알려주고 조인이 이끄는 조조군을 크게 대패시킵니다. 제갈량은 이어서 유비에게 양양성으로 가도록 했죠. 따라오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지만 유비는 그들을 모두 돌봐줍니다. 양양성에 도착했을 때 채모와 장윤 등이 유비를 맞이하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자 유비는 강릉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때 양양의 백성들까지도 유비를 따라갑니다. 유비를 따르는 무리와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죠. 한편 조조는 항복한 채모와 장윤에게 수군의 지휘권을 줍니다. 유중의 수하인 괴월도 강릉태수로 삼지요. 그리고 조조는 유종을 청주자사에 임명해서 떠나가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유종은 결국 도중에 조조의 명령을 받은 우금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항복하였지만 결국 목숨을 보존하지는 못하였군요. 유비는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리밖에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당양에 이르렀을 때 한밤중에 조조의 군대가 습격을 합니다. 유비는 겨우 싸우며 달아났고 밤새 싸우며 달아난 후에 아침이 되어 살펴보니 겨우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도 다른 장수도 다 보이지 않았죠. 한편 조우는 유비의 두 부인과 아두를 지키고 있었지만 조조군과 싸우다가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조우는 장판파로 달려가서 간부인을 찾아 유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미부인을 찾지만 부상당한 미부인은 조운에게 아두를 부탁하고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 싶어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말지요. 조운은 아두를 품에 안은 채 혼자서 조조군과 싸워나갑니다. 조조는 조운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생포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조운은 조조군의 장수 50여 명을 무찌르며 포위를 뚫고 빠져나옵니다. 어렵게 유비에게로 온 조운은 장판파의 싸움을 보고합니다. 유비는 조운에게서 아두를 건네받지만 곧 아두를 땅에 던지면서 조운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어린 놈 때문에 장수 한 명이 죽을 뻔했구나 라고 탄식을 하지요. 조운은 이에 감격하여서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장비는 조운을 보낸 뒤에 장판교 입구에서 조조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조조군에게 병력 같은 고함소리를 질러대자 조조군은 겁을 먹고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죠. 장비군 뒤쪽으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자 조조군은 군사가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비는 다리를 끊고 곧 도망칩니다. 손권은 조조와 유비의 싸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참모 노숙이 위표를 조문하는 척하면서 유비군을 탐색해보고 조조를 대항하기 위해 손권과 유비가 연합하면 어떨지 제안해보기로 합니다. 제갈량도 노숙의 제안을 듣고 손권과 동맹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중간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갈량은 그리하여 노숙과 함께 손권을 만나러 강동으로 떠납니다. 강동에서는 손권과 그 신하들이 격렬한 논의를 하고 있었죠. 조조가 보낸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는데 조조는 손권과 손을 잡고 유비를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조조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권의 측근들은 항복하자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노숙은 강동이 항복하면 손권 자신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손권을 설득합니다. 손권은 먼저 신하들에게 제갈량과 대화해 보도록 하죠. 제갈량은 20여 명의 오나라 신하들과 설전을 벌입니다. 손권은 주유를 불러오게 합니다. 제갈량과 만난 주유는 짐짓 항복할 뜻을 비추고 제갈량도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제갈량은 이렇게 얘기하죠. 강동에서 2사람만 보내면 조조는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그 2사람이란 손책의 부인과 주유의 부인, 즉 대교와 소교, 이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예전부터 나의 소원은 이교를 얻어서 동작대에 두고 늙음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주유는 크게 화를 내며 조조를 욕하고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손권과 대신들이 다시 모였을 때 주유는 조조와 싸워야 한다고 주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조가 범한 금기사항 4가지를 들지요. 마등과 한수 등 후방이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는 오랫동안 남쪽 정벌에 매달릴 수가 없다. 그리고 북방의 군사들은 수전에 능숙하지가 않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풀이 말라서 말먹이가 없다. 그리고 조조군은 남방의 기후와 풍토에 맞지 않아서 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건대 조조군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손권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책상에 모서리를 찍어내리며 조조와 결전을 선언합니다. 여러 대신들 중에 다시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오 라고 소리치지요. 이렇게 해서 유비와 손권 연맹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곧 적벽대전이 펼쳐지겠군요.